네, 안녕하세요. 캠핑 메이커 전 팀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가 완료돼서 이제 리뷰 영상 하나 촬영하러 왔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렉스 중고 차량을 구매하셔서 저희 캠핑 메이커로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 의뢰를 해주셨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식 스타렉스 차량이고 11인승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요번에 캠핑카 개조를 하게 됐습니다. 요번 차 색깔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으로 차 색상을 선택하셨고, 보시면 네, 중고차네요. 중고차고, 요번에 저희 캠핑 메이커로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 의뢰를 해주신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여성 차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캠핑카를 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여성분도 혼자서 이렇게 스타렉스 캠핑카를 꾸미고 나서 이렇게 캠핑도 다니시고 글램핑도 하시고 오토 캠핑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성 혼자서 이제 강아지 데리고 같이 이제 캠핑도 즐기시고, 아니면 어머니나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이제 캠핑을 즐기시는 차주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즐기시는 차주님도 있고, 굉장히 캠핑을 즐기시는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이제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이제 모두들 캠핑을 즐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더 스타렉스 캠핑카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 이제 캠핑카가 있으면은 더 편리하게 캠핑도 하실 수 있고 크게 준비할 필요 없이 차량을 이동해서 바로 정박을 한 후에 이제 캠핑을 즐기면 되다 보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다 이런 캠핑카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스타렉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도 편하고 주차도 편하고 차량 관리도 편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여름 극성수기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지금 6월달 기준으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정도 차량을 작업을 했고요. 이제 7월달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0대 정도 차량 작업을 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30대 이상 차량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캠핑 메이커로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내 차가 좀 빨리 나올 수는 없냐, 조금 더 빨리 제작할 수 없냐고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 개조를 해서 차주님들한테 이제 차량을 인도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제작에 기간도 꽤 많이 걸리고 한 달에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차량 대수의 제한도 있다 보니 조금 이제 출고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저희 캠핑 메이커로 문의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스타렉스 캠핑카 차량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제작한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이제 캠핑카를 제작했어요. 저희 기존에 이제 올해 4월, 3월까지만 해도 거의 멀바우 원목을 기준으로 스타렉스 캠핑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올 6월 이제 상반기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무나무 캠핑카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면서 이제 차주님들한테 인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어서 차주님들한테 인도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멀바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무 톤이 굉장히 짙고 조금 너무 묵직한 느낌이 난다, 조금 색상이 어둡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조금 더 좁아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요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굉장히 화사하죠. 밝아요. 밝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 차량을 만들고 나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조금 더 확장이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취향 차이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한 40대에서 50대, 60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나무보다는 멀바우 원목으로 만든 캠핑카를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이제 20대에서 30대, 이제 40대 정도까지는 요 고무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요 캠핑카 차량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멀바우 원목으로 만든 캠핑카가 좋다, 고무나무로 만든 캠핑카가 좋다, 어떤 나무로 만든 캠핑카가 더 좋다고 하기보다는 좀 취향 차이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 고무나무 원목이 저도 이게 조금 밝아 보이고 조금 더 깨끗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요 고무나무 스타일리스 캠핑카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이걸 보시는 차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나무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멀바우 나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으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제 안에 보시면은 저희 기존의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 제일 상단에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중앙에 복도가 있고 이제 후방 공간은 이제 평상형 침상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벽으로는 이제 벽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간혹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벽면 수납장을 설치하면은 이제 차량 실내 공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답변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 벽면 수납장을 만든다고 해도 요 실내의 공간, 침실 공간이 줄어드는 거는 약 3cm 정도밖에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요 양벽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뒷타이어 바퀴가 있죠. 뒷타이어 바퀴 커버가 일단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컵홀더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자리를 저희가 이제 캠핑카로 개조를 할 때 이제 벽면 공간 모두를 다 타공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벽을 새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벽면 수납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뒷타이어 바퀴 커버하고 컵홀더 자리를 다 타공한 자리를 이렇게 벽면 수납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실내 공간에는 크게 침범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이제 캠핑카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면 수납장 때문에 전혀 이 실내 공간, 침실 공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캠핑카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설비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전기 설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스타렉스 캠핑카에 이제 캠핑 메이커에서 만드는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가 운전석을 기준으로 운전석 뒤편의 수납장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든 뭐 포터 캠핑카든 기아 봉고3 캠핑카든 세상 어느 캠핑카를 만든다고 해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 메인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이제 캠핑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캠핑을 나가서 이제 캠핑카를 이용을 할 때 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이제 전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게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뭐 전기를 원활하게 쓰고 문제없이 쓰다 보니까 전기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캠핑을 좀 즐겨 보셨다거나 백패킹, 뭐 트레킹을 즐겨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의 중요성, 전기의 소중함,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캠핑 같은 경우에도 내부 설비가 아무리 잘 돼 있고 인테리어가 암만 잘 돼 있다고 해도 전기가 안 되면 당장에 뭐 냉장고가 작동을 안 하겠죠. 이제 냉장고도 작동을 안 하고 안에 뭐 조명도 작동을 안 할 거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여름이니까 당연히 선풍기를 돌릴 거예요. 당연히 선풍기도 안 돌아가겠죠. 그 외에도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도 안 돼, 뭐 무시동 히터도 안 돼, 뭐 아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가 안 되면 이제 캠핑카는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핑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기 설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를 통해서 뭐 스타렉스 캠핑카를 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에 고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캠핑카를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안에 어떤 설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나 뭐 모든 캠핑카가 더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일단 메인 설비로는 이제 차량용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옆으로는 이제 충전기,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절체기, 이제 그 사이에는 주행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인버터가 조금 좋은 걸 썼어요. 인버터를 뭘 썼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조구에서 제조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버터, 충전기, 절체기,
요런 메인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내 제조 제품을 써요. 보면은 이제 인버터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제조국에서 제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제조를 하는 국이 보면은 중국에서 제조한 인버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중국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인버터라든지 뭐 충전기라든지 절취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제조를 한 제품보다는 조금 더 문제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제3국에서 제조를 한 이런 인버터나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쓰지를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텍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제 올텍 인버터를 사용해서 이제 전기 설비를 꾸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동영상 촬영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제품으로는 이제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있고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유사 계단파 인버터 제품이 있는데 이제 요 두 개의 인버터의 차이는 파형의 차이예요. 전기는 파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파형을 보면은 이제 순수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기랑 동일한 파형을 가진 게 순수 정연파 인버터고요. 이제 유사 계단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전기가 아니라 차량의 전기를 그대로 인버터 전기를 통해서 220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유사 계단파 인버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좋은데 이제 좋은 대신에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정밀한 장비를 쓴다, 내가 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뭐 DSLR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정밀한 장비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쓰시는 게 좋고요. 뭐 그냥 차에서 간단하게 뭐 전기장판이나 돌리고 뭐 선풍이나 돌리고 간단한 뭐 가전제품을 돌릴 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유사 계단파를 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계단파 인버터나 순수 정연파 인버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전자제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충전기가 있어요.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이 당연하게 충전기니까 이제 캠핑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충전기 옆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절체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절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캠핑장을 간다던가 야영장, 뭐 낚시터 이런 데에서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를 정차를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때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는 한전 전기, 220V 전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외부 전기, 한전 전기를 딱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이게 절체기를 통해서 캠핑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겸해서 이제 한전 전기를 그대로 땡겨서 이제 캠핑카에서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렉스 캠핑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요 인버터, 충전기, 절체기, 그리고 그 사이에 주행 충전기까지는 기본적인 전기 설비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전기 설비를 지나면은 이 전기 설비들을 운용하는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 스타렉스 캠핑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가 설치가 됐어요. 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인산철 배터리랑 납산 배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요 앞전 영상에서는 이제 납산 배터리, 딥사이클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요번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납산이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가 설치가 됐어요. 이제 요 인산철 배터리는 요즘에 이제 캠핑카 개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캠핑카를 실제로 지금 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고 조금 굉장히 핫한 제품이에요. 요 인산철 배터리가 왜 핫하냐면 일단은 좋아요. 당연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죠. 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장점을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장점,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2000 사이클을 보장해요. 자, 2000 사이클이 뭐냐? 사이클이 뭐냐면은 충전과 방전, 이게 한 번을 충전을 하고 한 번이 방전이 되면 1사이클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충전 방전이 한 번이 되면 1사이클이 도는 거고, 또
충전 방전이 또 한 번, 두 번이 되면 이 사이클이 되는 거고, 요 사이클이 이제 2000 사이클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자, 2000 사이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요 스타렉스 캠핑카를 1년 365일 매일 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2000 사이클 나누기 365를 하면 대충 뭐 5.7 얼마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최소 6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스타렉스 캠핑카에서 1년 365일 잘 지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6년이기 때문에 6년 그 이상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자, 1번 수명이 길다. 자, 두 번째 장점. 요 배터리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이제 캠핑카, 스타렉스 캠핑카 이제 개조를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캠핑카 개조하고 나면 전기로 뭐 3일이고 4일이고 조금 장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이 인산철 배터리든 납산 배터리든 어떤 배터리든 설치를 하던 간에 일반적으로 요 스타렉스 캠핑카, 저희 이제 캠핑 메이커에서 만드는 스타렉스 캠핑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박 2일 동안 요 캠핑카를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전기 설비를 가지고.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전기 설비를 가지고 1박 2일 이상을 장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배터리를 관리를 하시면 돼요. 이제 배터리 관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캠핑카 이제 만들고 나면은 전기 컨트롤 패널을 설치를 해드리는데 요 컨트롤 패널에 이제 전화 표시기가 달려 있거든요. 요 전화 표시기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전원이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은 시동만 걸어주시면 전기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패스트 차징이라고 하죠. 급속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만 걸어도 20-30분만 걸어도 금방 전원이 조금 복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동을 안 걸고 전원 관리를 안 했을 때 1박 2일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요게를 이제 만약에 전원 관리를 조금 해주고 시동을 걸어준다 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틀이고 3일이고 뭐 한 달이고 뭐 3달이고 1년까지도 여유있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인산철 배터리는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두 번째로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요 배터리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자, 납산, 망간, 칼륨, 뭐 간단하게 딥사이클 산업용 배터리라고 하죠. 하이카 배터리라든지 젤 타입 배터리, 뭐 요런 납산을 베이스로 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효율을 따지면은 약 65%에서 한 최대 75% 정도가 효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A를 설치하든 300A를 설치하든 자기 배터리 용량의 65%에서 75%밖에 못 쓰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용량의 최소한 90%의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90%까지 땡겨지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다고 해도 효율이 좋아서 배터리 자기 용량만큼을 최대한을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네 번째 장점으로는 요 인산철 배터리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납산 베이스로 만든 딥사이클 배터리나 산업용 배터리, 뭐 젤타입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때 납과 산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과충전이 될 일은 잘 없지만, 만약에 과충전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과충전이 되면서 안에서 황산가스가 새어나온다던가 이제 과충전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다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리튬 폴리머를 기반으로 만든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폭발의 위험이 있다던가 뭐 과충전의 위험이 있다던가 뭐 안에서 산가스가 새어나올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위험이 일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핑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안전성이 높아서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점. 뭐 요거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의 마지막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일반적으로 이제 250짜리 납산 배터리, 즉 딥사이클 배터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250짜리 같은 경우에 이제 75kg, 78kg 이 정도가 나가거든요, 무게가. 그래서 성인 남성이 혼자서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00A짜리 인산철을 단다고 해도 30kg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가요. 즉 250짜리 납산 배터리보다 무게가 반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서, 무게가 가볍다는 말은 즉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뭐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그런 5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런 5가지 장점들 때문에 이제 캠핑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 인산철 배터리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많이들 설치를 하길 원하세요. 근데 요 인산철 배터리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점을 보자면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셀스 캠핑카를 개조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요게 또 이제 캠핑카를 탈 때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금액이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인산철 배터리의 첫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이클을 2000 사이클을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충전 방전을 2000 사이클을 보장한다는 거는 최소 6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6년 전을 쓰기 때문에 기존 뭐 납산, 망간, 칼륨 이제 딥사이클 배터리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는 보통 100회에서 200 사이클밖에 보장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쓰면 6개월, 뭐 길어야 1년 반인데, 그렇게 썼을 때 요거 인산철 배터리랑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인산철 배터리 한 번 쓸 동안 이 납산 배터리는 한 3번에서 4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기간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제 비용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격이 비싸다는 이 단점도 전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뭐 요런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배터리 시스템까지 한번 봤고요. 이제 요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이 캠핑카를 전기 설비를 한 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를 봐야겠죠.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좌측 벽면에 DC, AC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인버터 스위치도 있고, 냉장고 스위치도 있고, DC 전원 스위치도 있고, 뭐 LED 조명 스위치도 있고, 여기는 무드등 조명 스위치거든요. 요런 스위치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인버터를 써야 된다 하고 하면은 이제 인버터 전원만 이렇게 딱 키면 되고요.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내가 냉장고를 써야겠어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냉장고 전원만 이렇게 딱 키면 돼요. 그리고 이 DC 전원도 똑같이 독립적으로 전원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장비에 전원을 각각 켰다 껐다도 할 수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볼테이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볼테이지를 보면서 이제 내 캠핑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에 전기가 얼마나 남아있나, 내가 얼마를 사용했나, 요거를 보면서 쓸 수가 있게 저희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220V 방수 소켓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시거 소켓도 설치를 해놨고,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이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 충전을 간단하게 하라고 저희가 이 USB 소켓 2개를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패널 하나에서 모든 장비의 전원 관리에서부터 220V 전원 플러그 설치도 하고, 시가책도 쓰고, USB 소켓도 쓰고, 모든 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요거는 무시동 히터거든요. 무시동 히터도 여기서 전원을 켰다가 껐다가 조절도 하고, 이제 온도 조절도 간단하게 요 아날로그 조그를 돌려가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컨트롤 패널 하나에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이든 누구든 간에 간편하게 요 컨트롤 패널 하나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설비도 조금 좋은 거를 썼고, 인산철 배터리도 썼고, 이제 사용도 편리하라고 요 컨트롤 패널 하나에 각각의 전원 스위치를 다 달아서 독립적으로 전원 관리도 하면서 이제 각각 전원 플러그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 캠핑 메이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요 전기 설비를 한번 봤으니까, 이제 내부에는 어떤 장비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죠. 요 설명을 하러 또 밖에 한번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침상이랑 벽장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 침상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궁금하시는 게 사이즈죠. 사이즈를 보시면 요 침상을 이제 요 너비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너비가 1250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긴 부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긴 곳에서 저기 확장이 되거든요. 확장을 했을 때 기준으로는 최대 길이가 1900까지 나와요. 제가 여기 한번 누워 볼게요. 얼마나 이 공간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한번 누워봤는데 보이세요? 제가 누워도 공간이 뭐 이렇게 많이 남아요. 뭐 제가 뭐 키가 많이 크거나 덩치가 조금 좋은 편은 아닌데 뭐 제가 일단 성인 남성이잖아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누워도 이렇게 간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성인 남성 기준으로 뭐 덩치가 좀 크다, 키도 좀 크고 몸무게가 좀 나가신다 하시는 경우에 성인 남성 최대 2명이 편안하게 누워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와이프랑 이제 4살짜리 아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4살짜리 아기까지 같이 누워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 누워서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앉아 볼게요. 제가 앉았거든요. 제가 앉아도 여기 보면은 천장이 머리가 안 대요. 뭐 앞서 제가 또 말을 했는데 제가 키가 크진 않지만 일단 저도 성인 남성이잖아요. 제가 성인 남성인데 이렇게 제가 여기 딱 앉아서 뭐 한다고 해도 이렇게 뭐 앉아서 뭐 이렇게 좀 쉬고 뭐 텔레비전 좀 보고 뭐 책도 좀 읽고 좀 쉰다고 쳐도 여기 머리에 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이 실내 공간이 좁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만약에 뭐 부부 두 분이서 요 스타리스 캠핑을 사용한다고 쳤을 때에는 전혀 내부 공간이 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 공간이 좁거나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침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가장 좌측 공간에는 아까 배터리랑 전기 설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요 침상의 중앙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짠 열고 요쪽도 이렇게 열잖아요. 열면은 요 침상 아래 공간은 전부 다 수납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고 깊은 수납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겨울 이불을 보관을 한다던가 뭐 조금 큰 장비를 보관을 한다던가 뭐 큰 캠핑 용품을 보관한다 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문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거든요. 뭐 중앙 수납함 같은 경우에 당장 문이 상판으로 4개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캠핑카 내부 어디 있든 간에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납함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이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려요. 자, 볼게요. 이 수납함은 조금 굉장히 길어요. 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요 수납함은 이렇게 장통형 수납함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놨거든요. 요걸 왜 이렇게 제작해놨냐면은 일단은 뭐 낚시를 즐겨 하시는 차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낚싯대 있죠. 장낚싯대 여기다가 바로 이게 쏙쏙 집어 넣어가지고 낚싯대도 보관도 하시고 여기에 뭐 낚시 쿨러라든지 뭐 다양한 낚시 용품들을 여기에 쏙쏙쏙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낚시를 안 좋아한다, 낚시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해도 여기에 뭐 파라솔이라던가 뭐 캠핑 의자, 뭐 조금 긴 제품들 있잖아요. 타프도 있고 뭐 다양하게 긴 캠핑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에 쏙쏙쏙 넣어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큰 용품들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중앙 수납함을 쓰면 되고요. 내가 조금 긴 장비들을 보관을 한다 칠 때는 요 장통형 수납함을 보관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수납함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각 위치별로 문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든 이 문을 열어서 간편하게 수납된 용품들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침상형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상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제 평상이기 때문에 캠핑카의 내부 실내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 내가 잘 때에는 키친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요 아래 공간은 전부 다 수납함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벽면 수납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이랑 우측이랑 이렇게 나눠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좌측 벽면 수납장부터 볼게요. 좌측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 아래로 벽면 수납장이 위치하도록 제작을 하거든요. 뭐
캠핑카 업체들 다양하게 많은데 보면은 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벽면 수납장을 천장 끝까지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저희 캠핑 메이커는 웬만하면은 요 벽면 수납장을 항상 창문 아래로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캠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레저 활동이잖아요. 여가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문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이 창문을 다 막아버리면은 이게 뭐 자연을 볼 수도 없고 창밖으로 뭐 경치도 좀 볼 수 있는데 경치도 볼 수 없고 꽉 틀어박혀서 이게 캠핑카 안에 딱 틀어박힌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요 창문도 좀 보고 자연도 좀 느끼고 요 수납함도 좀 쓰려고 이렇게 창문 아래로 요 벽면 수납장을 제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뒷타이어 바퀴 자리하고 여기 컵홀더 자리를 저희가 다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요 벽면 수납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벽면 수납장 때문에 요 실내 평상 공간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헤어 드라이어 뭐 그런 간간한 수납품들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 벽면 수납장 위로는 저희가 간단하게 요런 이제 상판도 조금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뭐 간편하게 뭐 조금 수납도 할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창밖도 좀 보고 뭐 여기서 뭐 소주도 한잔하고 뭐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거 뭐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치면 커피도 한잔 할 수 있어요. 창밖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요 벽면 수납장 위로 이제 창문이 있는데 요 창문을 저희가 가리는 커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기존에는 요 커튼을 이제 리무진 커튼만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차주님, 제 유튜브 블로그,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캠핑 메이커 딴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혹시 커튼에 조금 허니콤 블라인드 이런 거 좀 없나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만들었어요. 요것도 사실 저 4월 정도부터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요 허니콤 블라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보고 싶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허니콤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쌀스 캠핑카 만들 때 많이 쓰는 허니콤 블라인드를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해를 가리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끝까지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허니콤 블라인드를 안 쓰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런 방식의 허니콤 블라인드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식의 허니콤 블라인드를 썼기 때문에 이제 해를 가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해가 많이 안 비치면은 뭐 요 정도 조금만 내려도 해가 가려지고요. 해가 조금 많이 비친다 치면은 요걸 조금 많이 내려서 해를 가리면 되고, 이제 진짜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치면은 요걸 끝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요 블라인드의 이제 높이 조절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블라인드가 허니콤이다 보니까 기존의 리무진 커튼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장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우측에 벽면 수납장을 한번 볼게요. 요 우측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이랑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좋은 거 하나 있죠. 저희 보면은 여기에 접이식 선반형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 접이식 선반형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캠핑카에서 뭐 간단하게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뭐 차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요 접이식 선반 테이블을 사용해 가지고 뭐 차도 먹고 식사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의외로 사용도가 굉장히 높고 쏠쏠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요거는 벽면 수납장이 이렇게 접이식 선반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요 접이식 선반 테이블도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이제 양옆이 동일하게 이렇게 벽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우측의 벽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으로 요 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요 TV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특수한 브라켓을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이거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스트레스 차량, 이제 스트레스 캠핑카에 딱 최적화돼서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한 거거든요. 요게 테레비가 이렇게 밖으로도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뭐 저쪽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전후 좌우 사방으로 다 움직이고요. 틸트 기능도 있어요. 이제 누워서 내가 테레비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각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워서도 편하게 보고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저 차량 밖에서도 보고 어디서든 간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특수한 브라켓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자 보면은 이제 침상 위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지금 영상에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열 방음 작업을 해놨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기 운전석부터 시작해서 요 트렁크 끝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오롱 이제 인조 가죽 원단을 사용해서 이제 가죽 커버를 씌웠고요. 그 안으로는 이제 당연히 단열재가 들어가고 흡음재가 들어가고 이제 단열재에 필요한 뭐 폴리카보네이트라던가 이제 단열 특수 이제 그런 재료들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 쌌어요. 그리고 요 싼 거를 이제 모든 눈에 보이는 공간 트렁크까지 다 싸고요. 그리고 이제 가죽으로 이제 A 필러, B 필러, C 필러, D 필러까지 다 싸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들을 이제 방음 단열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차가 여름에는 이제 복사열을 반사시켜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제 안에 단열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풍이 안 들어오고 좀 따뜻해요. 그래서 보온 효과가 좋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쓰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캠핑카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이제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주방이 캠핑카 차량의 가장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핑카 가장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게 탑승구에 딱 타가지고 요 싱크볼도 이렇게 딱 쓰고요. 이제 전자레인지도 딱 쓰고 냉장고도 딱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주방 공간을 이제 주방 용품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복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에서 뭐 요리할 거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이제 싱크볼로 옮겨가지고 이제 손질해서 조리하고 여기서 이 주방 상판에서 조리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도 쓰고 뭐 불로판 부탄가스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써가지고 조리를 해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캠핑카 가장 상단에 이 주방 시스템을 직선상의 구조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은 동선에서 모든 주방용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중앙에 복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움직여가면서 요것도 쓰고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부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를 조금 큰 거를 자주 써요. 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시면은 차량용 이제 캠핑카 냉장고라 되어 있죠. 요 냉장고가 일반 가정용 AC 전기를 쓰는 냉장고가 아니라 DC 컴프레셔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차량용 캠핑카 전용 냉장고예요. 그리고 요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셔가 독일산 컴프레셔를 쓴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전기는 적게 쓰면서 냉각기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게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고 이제 냉각기도 좋아서 안에 냉동도 잘 되고 냉장도 잘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쿠아 하이텍이라고 경남 김해시 주천면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즉 이게 국산 제품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냉장고보다는 고장도 없고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냉장고의 성능도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98리터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냉동칸도 있고 요 냉장칸도 이렇게 있어요. 자, 보이세요? 여기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냉동칸에서 요 한기가 이게 스멀스멀 나오거든요. 냉동도 잘 되고 요 냉장도 굉장히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캠핑을 간다 하면은, 캠핑을 가면 당연히 고기 많이 사가시잖아요. 고기 사가면 당연히 고기는 냉동실에 보관을 할 거고, 뭐 소주라든지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도 냉동실에 살짝 보관을 해서 이게 살 슬러시, 그런 슬러시 느낌의 그런 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딱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요 냉장 칸에는 당연히 뭐 물도 넣고 채소도 넣고 뭐 각종 식재료들, 이제 냉장 보관해야 되는 그런 식재료들은 이렇게 냉장 칸에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에서 냉동실도 쓰고 냉장실도 쓰고 용량도 98리터로 용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촬영용 냉장고이기 때문에 이제 운행 중에는 여기 문이 갑자기 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닫힘, 열림 요런 장치가 또 있거든요. 이제 내가 차를 운행할 때는 요 닫힘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차 운행하거나 급정거를 해도 이게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냉장실에 있는 요 식재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일이 없겠죠. 그리고 내가 캠핑카 사이트에 가서 이제 캠핑을 즐긴다 할 때는 요걸 열어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처럼 냉장고에서 열어가지고 뭐 음식 꺼내고 뭐 음료수 꺼내서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옆으로는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돼 있죠. 또 이 전자레인지도 캠핑카에서 또 없으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캠핑용 식재료, 뭐 캠핑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햇반부터 시작해서 뭐 3분 컵밥도 있고 뭐 카레도 있고 뭐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조리 안 하고 요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드리고요. 요 전자레인지 아래로는 여기에 이렇게 주방 수납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주방 수납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재료도 보관하고 마른 조미료라든지 뭐 굳이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그런 거를 여기에 보관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주방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주방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사각형 주방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각 주방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메틱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조금 넓고 깊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전도 설치를 해놔서 이렇게 물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방 이제 싱크볼 사용해가지고 뭐 식재료도 손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간단하게 손도 씻고 뭐 양치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싱크볼 앞쪽으로는 저희가 주방용 뭐 간이 뭐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주방용 저희가 수납함을 벽걸이 수납함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기에 뭐 도마도 놔둬놓고 뭐 조미료도 놔둬놓고 뭐 칼도 보관을 하고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밖으로 나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밖으로 나와 보시면 이 싱크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청수통하고 오수통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청수통, 오수통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청수통, 오수통이 각각 10m씩 용량으로 저희가 요 약수통을 베이스로 해서 모터를 달고 이제 수압 펌프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청호수통을 제작을 해놨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수통 베이스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쏙 빼가지고 이제 물 채우고 물 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드신 분이든 뭐 젊은 분이든 뭐 여자든 남자든 간편하게 이걸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캠핑 메이커만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주방이 차량의 가장 상단에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운행을 할 때 요 운전석 의자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각도를 조절 못하지 않을까 요런 걱정이 있어요. 요 주방 설비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의 가장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의자에 간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전할 때 이 의자 각도도 조절 못하고 의자 위치도 조절 못해서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걱정을 해결해 하려고 이 주방 설비 아래로 이제 레일을 설치를 해서 레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레일을 보면은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내가 주방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한다 할 때는 이 주방을 뒤로 이게 싹 밀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운전석 의자도 조절하고 각도도 이렇게 딱 조절해가지고 한국인들 운전할 때 보통 좀 누워서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도 편하게 하고
저 조수석도 편하게 각도도 조절하고 의자 위치도 조절해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운전이 끝나고 캠핑을 왔다. 캠핑을 왔을 때는 다시 요 의자 이제 조금 젖혀가지고 캠핑을 오면 이제 다시 캠핑카 공간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의자를 다시 조금 뒤로 밀고 요 주방 공간을 이렇게 뒤로 다시 밀어요. 이렇게 딱 밀어가지고 이제 캠핑을 할 때는 요 캠핑카 공간을 되게 편리하게 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만든 스타일리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는 운전을 편리하게 하고 캠핑을 할 때는 캠핑카 공간을 최대한 확장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캠핑 메이커는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 캠핑카를 탈 수 없을까, 운전도 편리하게 하고 캠핑카 공간도 조금 넓게 쓸 수 없을까, 요걸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만든 스타일리스 캠핑카를 사용할 때에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만든 요 스타일리스 캠핑카에 대해서 자랑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요 자랑도 할 겸 이제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만든 요 스타일리스 캠핑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설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요 영상만으로 아무래도 정보가 100% 전달이 됐다고는 제가 자신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드렸고 조금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조금 더 스타일리스 캠핑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본사에 공장에 오시면 이제 캠핑카 제작하고 있는 것도 보시면서 캠핑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것도 보고 이제 캠핑카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리스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시거나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핑 메이커 본사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 팀장을 찾아주시면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